제가 이 과제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라인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죠. 라인, 그 다음에 시작점은 330, 380.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골뱅이 232가 180도 방향, 그 다음에 84가 90도 방향. 아이고, 그 다음 골뱅이 64가 0도 방향, 22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이런 경우는 270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가 문제죠. 여기 사이각도가 85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0도부터입니다. 그죠? 도면에서는 일단 중복되는 치수는 적지 않습니다. 하나만 넣어줘요.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만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평과 수직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서로 수직이죠. 이런 경우 체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은 90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0도, 90도는 쓰지 않아요. 근데 90도에서 이렇게가 85도이고 우리는 0도부터 따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결국은 5도란 뜻이 되는 거죠. 골뱅이 124가 5도 방향, 24가 90도 방향, 10mm가 0도 방향. 마지막으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클로즈를 쓰셔도 되고, 절대좌표 330, 380을 쓰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아래 것도 보실까요? 라인 175, 230. 골뱅이 175가 0도 방향, 44가 90도 방향, 152, 180도 방향.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죠. 절대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좌표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상대좌표, 절대좌표, 상대극좌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180, 310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골뱅이 86이 180도 방향, 93이 마이너스 90도 방향, 54가 0도 방향, 마지막은 클로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보죠. 라인 460, 310 여기네요. 골뱅이 142 0도 방향, 골뱅이 22 90도 방향, 62 0도, 62 90도, 82 180도, 22 마이너스 90도, 22 180도, 20이 아니네요. 골뱅이 32 90도, 그 다음에 38이 180도, 그 다음에 이제 상대좌표를 쓰는 겁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62, 밑으로 내려갔네요. 아니다. 이거 상대좌표 아니죠? 네. 골뱅이 32, 마이너스 90도. 자, 여기서 쓰는 거죠. 골뱅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 이렇게 상대좌표를 쓰고 마지막은 클로즈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아마 요 과제물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보세요. 라인 460, 110.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골뱅이 60만큼 90도. 자, 그 다음에 12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0도부터입니다. 120도고요.
근데 여기가 90도죠. 90을 뺍니다. 그러니까 30도. 여기가 30도. 자, 골뱅이 80만큼 30도. 자, 이번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 각도가 안 나와 있고요. 여기만 40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0도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억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180도에서 40도를 빼면 14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48, 140도. 그 다음 골뱅이 144, 0도. 자, 이번엔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 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각도만 나와 있어요. 135도라고. 자, 0도죠. 여기 45도, 90도. 그럼 13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45도.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45도.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도. 자, 그 다음 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요 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가 65도.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65도.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골뱅이 74만큼 마이너스 65도. 그 다음 골뱅이 120만큼 180도. 근데 여기선 절대좌표 쓰면 됩니다. 550, 150. 그 다음에 여기가 절대좌표 460, 110이에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60이 더 같네요. 그러니까 520, 110이 됩니다. 골뱅이 쓰지 말고 절대좌표 520, 110. 네, 나머지 460, 110.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좌표를 쓰셔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을 그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보면은요, T자나 삼각자, 그 다음에 컴퍼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자는 직선을 그립니다. 삼각자는 사선을 그려요. 여러분들은 절대좌표나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를 통해서 수평, 수직, 그 다음 사선 그리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리는 명령어는 서클입니다. 단축키는 C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을 그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요. 숫자 앞에 기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숫자 앞에 요상한 기호를 하나 붙여요. 얘는 알파벳 R이죠. 그죠? R50 그럽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그냥 읽을 때도 R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영어 반지름이 라디어스거든요. 라디어스 50, 그래서 R50 이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원에다가 사선 딱 그려놨잖아요. 요걸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읽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지름 50mm입니다 란 뜻입니다. 읽을 때도 그냥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의 경우는 파이 50, R5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이 50 그러면 지름이 50mm인 원, R50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 이런 뜻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제 써야 돼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호가 안 붙습니다. 근데 원에는 이렇게 기호가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컴퍼스 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찍어요? 중심점부터 찍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심 반지름, 두 번째가 중심 지름, 그 다음에 3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 이런 뜻입니다. 점 3개를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저 2P는 지름의 양 끝점이란 뜻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TT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접점,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해되셨나요? 수학 시간에 이거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구해보자. 그리고 수학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TTR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젠트.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원을 이렇게 그릴 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니까 센터가 되겠네요. 라디어스, 다음 센터, 다이아메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원을 그려보죠. 서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죠. 마우스로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 여기다 반지름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봤잖아요. R50, 파이 50 있었잖아요. 여기다 R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여기다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여기다 숫자 쓰시면 돼요. 50.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입니다. 그러면 R50, 파이 50은 언제 써요? 이거는 표기상에 이렇게 표기상에 이해되시나요? 치수를 넣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R50 또는 이렇게 파이 50, 파이 100 얘는 이제 반지름 50이니까 지름이 100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표기상에서는 넣어줘야 돼요. 표기할 때는 넣어주는데 명령어에는 이걸 안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중심점 클릭, 그 다음 여기 다이아메타. 그러면 이제 다이아메타 오브 서클, 지름이죠? 50. 그러면 얘는 지름이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표기상에서만 파이 기호를 넣는 겁니다. 자, 한번 두 개 그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름이 70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 100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50이죠. 이런 건 암산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다이아메타를 한번 누르고 100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암산해서 50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죠. 이런 건 쉬워요. 그러면 지름이 70이면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35인가요? 그럼 지름이 77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죠? 이제부터 암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아메타 누르는 거 귀찮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름 77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금처럼 지름이 77인 경우, 이런 경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클, 그 다음에 중심점 지정하고, 자, 여기다가 반지름으로 내가 반드시 넣고 싶어요. 이런 경우 많이 씁니다. 77 나누기 2 수식인 거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의 절반이니까 지름이 77일 때 반지름은 77의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똑같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안 돼요. 오로지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안 됨. 오로지 나누기만 되는데 그것도 정수 나누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77, 77.0, 77.5. 여기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걸 나눠보죠. 자, 얘는 정수인가요? 아닌가요? 얘는 정수 맞아요. 그럼 얘는 정수인가요? 아닌가요? 정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으면 그건 정수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소수점이 없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77.5니까 소수점이 있는 수잖아요. 얘는 정수가 아닙니다. 얘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이거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숫자는 다르겠지만 0 이거는 실수니 정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린 다 정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관념적으로 0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없음. 그래서 77.0은 77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관념적으로. 그런데 수의 세계에서는 77.0은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그죠? 십진수예요.
10진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가 맞는 건가요? 어느 쪽이 맞는 거죠? 1부터 해서 10까지가 10진수인가요? 0부터 해서 9까지가 10진수인가요? 뭐가 맞는 거죠? 네, 0에서 9까지입니다. 10은요 1과 0의 합성된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0은 숫자입니다. 0은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77.0 그러면 .0도 숫자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CAD도 저렇게 77.0과 77은 다른 수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숫자가 달라요. 얘와 얘가 숫자가 다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름이 77.5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이런 건 아예 셈이 안 돼요. 이렇게 씁니다. 서클 77.5 나누기 2.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를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돼요. 77.5에 10을 곱하고 2에 10을 곱하고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는 거죠. 소수점 한 자리는 10, 두 자리는 100, 세 자리는 10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요? CAD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정수 나눗셈은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클에 명령어 실행합니다. 중심점 지정하고요. 반지름을 모를 때는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적당히 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누름으로 인해서 그 위치값, 그 거리값과 각도값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건 어지간한 명령어에선 다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포인트와 2포인트를 한번 해보죠. 자, 선을 자유롭게 이렇게 3개를 그려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우리가 오스냅을 좀 쓸 겁니다. 오스냅이라는 게 뭐냐면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스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선이나 원이나 우리가 만든 객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닌 어떤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위치를 찾으려면 전부 다 좌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좌표를 찾아서 하려니 너무 어렵단 말이죠. 결국은 삼각함수를 써야 돼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그런 삼각함수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기 어렵단 말이죠. CAD 안에 다 있어요. 우린 그걸 쓰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런 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 하단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사각형에 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오스냅 온오프고요. 그 오른편에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에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엔드포인트 전부 체크되어 있나요? 아마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오스냅 중 하나입니다. 엔드포인트는 끝점입니다. 내가 지정한, 내가 선택한 점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객체의 끝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미드포인트는 뭘까요? 중간점이에요.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센터는 중심점이에요. 원의 중심점이에요. 여기 있는 엔드포인트를 좀 쓸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클릭합니다. 자, 서클 먼저 2포인트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퍼스트 엔드포인트, 첫 번째 끝점.
of circle's diameter.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 투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CAD도 똑같이 물어봐요. 원 지름인데 첫 번째 끝점을 넣어주세요. 마우스로 선을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모난 사각형 나온 거 보이시나요? 저기가 끝점입니다. 내 마우스로 지정한 끝점이에요.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점을 클릭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갖다 댄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점을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반대쪽, 자 반대쪽 끝점 나왔죠? 이때 클릭. 그러면 두 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 이게 투포인트의 정체입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서클 투포인트, 첫 번째 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45도 방향, 이렇게요. 첫 번째 점은 제가 마우스로 찍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점에다가 두 번째 점은 첫 번째 점에서 100만큼 떨어져 있는데 45도 방향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얼마예요? 45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서클 투포인트 골뱅이 100만큼 0도,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3피어 서클 3포인트 3점이에요. 점 3개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점 마우스로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럼 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무수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점을 클릭하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요,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기 전에 화면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휠 두 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TTR입니다.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나 여기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여기다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들어지는 쪽에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집니다. 서클 TTR, 그리고 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아까와는 아이콘이 다르죠. 엔드포인트는 네모네요. 그런데 원에 이렇게 선이 하나 붙어 있죠. 이건 접점이란 뜻입니다. 탄젠트는 접하다 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에 접합니다 란 뜻입니다. 여기 어디 접할 거예요 란 뜻이에요.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 그러면 여기 반지름 물어봐요. 50, 그리고 엔터. 위치는 CAD가 알아서 찾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다 만들 겁니다. 서클 TTR. 그럼 왼쪽을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은 50. 그럼 왼쪽에 만들어집니다. 서클 TTR 위에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 50. 아래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 50. 자,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선을 그렸고요. 제가 반지름 50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5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이번엔 반지름 키웁니다. 100. 그럼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서클 TTR. 자, 여기 선 안 닿고 있죠? 원이 큰 거예요. 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선 연장하면 닿는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반지름 50. 그 다음 조금 밑으로 띄워서 반지름 50. 자, 원을 제가 2개 그렸습니다. 똑같이 반지름 100? 100은 안 될 거고 한 반지름 150. 서클 TTR. 이럴 때는요, 원을 4등분 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150. 다시 서클 TTR. 마찬가지로 자요. 4등분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150. 다시 볼까요? 서클 TTR. 똑같아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이 서클 TTR. 그러면 총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막 바뀌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선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명령어에는 없습니다. 여기 명령어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냐면 여기 서클을 눌러보면 여기 서클 명령어에 보면 맨 끝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는 게 나옵니다. 자, 누르시고 한 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그러면 세 선에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셔도 돼요. 중간에 선이 하나, 라인, 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클 하나 있고 그러면 똑같이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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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접하고 접하고 바깥쪽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거는 접하다란 뜻이잖아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도 그려보시죠. 그러면 서클 보시면 뭐 이렇게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물론 바깥쪽으로 하나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양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오스냅을 몇 개 맛봤습니다. 엔드포인트라든지 탄젠트라든지. 자,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객체 스냅이란 뜻이에요. 스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 그대로 쓰시면 돼요. 위치를 찾는 명령어가 스냅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 관련 엔드포인트 끝점이죠.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이거 중간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섹트 이건 교차점이요. 원관련 센터 중심 지금 썼던
탄젠트, 접점, 그 다음 쿼드란트, 이거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타,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이건 수직점 또는 수선. 이렇게 여러분들은 7가지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회용 사용하기, 1회만 쓰기.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설정. 아예 그냥 설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아예 설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썼던 겁니다. 설정해 놓고 쓴 겁니다. 1회 사용하는 방법이 다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입니다.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Shift 키 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하나 떠요.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지정하면 돼요. 1회용 오스냅 쓰기를 선택하게 되면,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설정한 오스냅들이 다 비활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연구 설정하는 방법은 오스냅이라는 명령어 쓰시면 돼요. 오스냅 명령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온오프가 있는데 F3키요. F3키가 온오프입니다. 맞지? 네. F3키가 온오프입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어요. 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여기다가 직접 쓰면 돼요.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른 오스냅들은 다 비활성되고 지금 지정한 이 오스냅 하나만 활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점을 찾아주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엔드 P라고 해서 뜨죠? 클릭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미드 포인트입니다.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에요. 이렇게 끝점이 있는 부분의 중간점. 자, 명령어를 제가 대문자로 다 써놨습니다. 요거예요. 얘가 명령어입니다. 얘네들이 명령어입니다.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다 쓸 필요 없고 대문자 3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미드 이렇게 쓰고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선이 또는 원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점들 있죠. 이런 데를 인터섹트,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자, 라인. 자, 이번에는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인터섹션, 교차점이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합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그럼 교차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인터섹션.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한 번 더 인터섹션.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서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서클,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바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클릭해서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근데 이것도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설정해 놓고 쓰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선택이 안 됩니다.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안 닿는 경우. 라인, 인터섹션. 자,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교차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섹션,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찾아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인터섹션하고 가까운 근처를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얘가 연장한 경우 여기서 교차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원이요. 원에 관련한 건 서클, 센터입니다. 센터요. 중심점이요. 라인, 그리고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센터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안쪽에 클릭했는데 왜 중심점을 못 찾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길 클릭하고 왜 중심점이 안 찾아지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건 2D입니다. 2D라는 거는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는 얘죠. 그러니까 원을 직접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점들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원을 찾고 영역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찾는 것, 이건 3D에 대한 개념입니다. 절대로 이 안쪽에 클릭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을 클릭해서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저는 원을 클릭했지만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점을 찾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열십자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없죠? 그죠? 그런데 마우스가 원을 스쳐 지나갈 때, 자, 열십자 나오죠? 저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쿼드란트요. 라인, 쿼드란트. 쿼드란트는 4분점이라고 했습니다. 4분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4분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4분의 1 되는 점. 즉, 원은 이렇게 열십자로 나누면 여기 교차되는 4개의 점 보이시죠? 4분의 1이 되는 지점.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쿼터라는 말 아시나요? 농구 경기에서 1쿼터, 2쿼터 이런 얘기하죠? 4분의 1이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자, 동의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드란트 그렇게 하고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4분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탄젠트. 우리가 서클 TTR을 하면서 탄젠트를 했었죠? 자, 라인 클릭하고 여기다 접할 수도 있고 여기다 접할 수도 있어요. 자, 탄젠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탄젠트, 점입니다. 접선이 아니고 접점을 찾아냅니다. 탄젠트를 쓰는데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점을 찾았잖아요.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섹트처럼 탄젠트도 일회용일 때만 가능합니다. 탄젠트 그 다음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원하는 지점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 클릭. 그러니까 원에서부터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하나 해보죠. 원을 그리고 여기다 조그맣게 원을 하나 더 그려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을 파고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라인 탄젠트에서 쿼드란트로.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러면 접하는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 두 개를 클릭할 때는 접선에서 그러니까 접점에서 접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퍼펜디큘라요. 자,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을 그린 다음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퍼펜디큘라 수직으로 들어오는 선 클릭하고서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퍼펜디큘라는요 사용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바깥에서 클릭하고 먼저 퍼펜디큘라를 주고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끌려 나와요. 근데 연장되었다라는 가정하에도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퍼펜디큘라를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냅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지정해서 썼단 말이죠. 명령을 써볼까요? 오스냅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엔드, 미드, 센터, 쿼드란트, 인터섹트 이렇게 5개를 기본으로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셀렉트 올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놓고 쓰는 게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오스냅들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클리어 올 하고, 자, 여기 엔드 미드 있죠? 엔드 미드. 그 다음 센터. 이건 많이 써요. 쿼드란트하고 인터섹션. 요렇게 최대 5개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오스냅 온오프 있죠? F3키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11키가 단축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을 얘랑 똑같은 높이로 여기다 맞추고 싶어요. 자, 이렇게 엔드포인트 찾았죠.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스냅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스냅을 추적해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2개 있죠.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오스냅 트래킹 아이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 버튼이 오스냅 명령어들입니다. 우리가 오스냅 명령어 실행 대화 상자를 띄워서 체크하고 그 다음 OK 누르고 다시 작업하기에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5개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건 그때그때 온오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모스랩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이 7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한 3개 정도 더 추가할 겁니다. 3개, 4개 정도 더 추가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옵셋이요. 간격 띄우기라고 합니다. 단축 명령어는 옵니다. 기존에 이렇게 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옵셋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옵셋 거리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20. 그러면 선택하라고 해요. 클릭. 그 다음에 사이드 온, 포인트 온 사이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추셔도 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만 지정하면 됩니다. 클릭.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간격이 얼마요? 20이요. 제가 옵셋 할 때 처음에 20mm 지정해 놨었죠? 자, 40mm씩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간에 20으로 못 바꿔요. 간격 바꾸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끝내고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쭉 복제가 일어나요. 자, 이번엔 제가 선을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옵셋 20mm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0도 방향으로 복제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원, 서클 50mm를 했습니다. 옵셋 20mm. 자,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거는요, 반지름 값이 옵셋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20mm씩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라인, 선 같은 경우는 거리가 바뀌는 거고,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도 간격을 지정할 때요, 이렇게요. 옵셋, 여기다 이제 간격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2 나누기 2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양쪽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mm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과 익스텐드는요, 두 개가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익스텐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내가 설계를 하다 보면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릴 수도 있고 짧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린 건 트림이라는 명령어로 자르면 돼요. 근데 짧으면 익스텐드로 연장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명령어 구조, 사용 방법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늘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라인, 선을 그냥 이렇게 3개만 그려보도록 하죠. 트림을 할 겁니다. 트림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옵션을 보시면, 여기 모드 이퀄 트림이라고, 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퀵으로 되어 있나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에 보면 모드 있죠. 이 모드를 눌러보시면 퀵과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건 스탠다드입니다. 여기 모드 있습니다. 모드 누르시면 퀵과 스탠다드 나와요. 퀵으로 바꿔 놓으세요. 우리 두 가지 다 써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토캐드 2021인가 22 버전부터 저 트림과 익스텐드가 사용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20 버전인가 사용해요. 그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퀵 모드가 아니고 사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퀵 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드 이퀄 퀵 맞나요? 퀵 모드는요 간단합니다. 없앨 부분을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없어질 부분을 금방 지울 수 있습니다. 트림 명령을 보시면은요 내가 지정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지우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펜스라는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트림, 여기에는 지금 펜스가 없어요. 이건 스탠다드 모드에 있는 겁니다. 모드를 스탠다드로 바꿔보면 여기에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펜스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F 누르고 엔터.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그려서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펜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이 중간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중간에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딱 지우고 싶어요. 트림, 여기 보시면 커팅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요. 여기 경계를 지정해 줍니다. 2개. 엔터. 그리고 클릭하면 경계 안쪽으로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커팅 엣지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 보시죠. 자, 트림 보시면 이번엔 모드로 넘어가죠. 모드를 누르면 스탠다드 모드가 나옵니다. 자, 엔터. 명령어 종료하고 스탠다드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죠. 트림. 스탠다드 모드는요 제일 먼저 커팅 엣지를 지정합니다. 퀵 모드는 그냥 바로 자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스탠다드 모드는요 반드시 경계를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를 부위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이게 퀵 모드하고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 다음에 양 끝에 지정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지정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끝점을 커팅 엣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경계로 인정해요.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근데 스탠다드 모드는 반드시 커팅 엣지, 경계를 지정해야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한 구간을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구간을 경계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트림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트림, 그냥 엔터. 그러면 똑같아요. 펜스 눌러서 얼마든지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래그는 안 돼요. 여긴 드래그는 없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 드래그는 안 돼요. 또 하나, 이렇게 한 구간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퀵모드에서는 얘네들을 자를 수 있어요. 퀵모드에서는 자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퀵모드에선 트림과 이레이즈가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오로지 트림만 돼요. 그러니까 자르기라는 게 뭐예요? 잘라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남기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가요? 얘를 자르면 남겨둘 게 없는 거죠. 여기를 자르려면 남겨둬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트림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이만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워져요. 자, 제가 여기를 자르면 여기와 여기가 남죠. 돼요. 근데 얘는 남는 게 없죠. 안 지워져요. 이해되시나요? 자요.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남죠. 지워져요. 근데 얘네들은 남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들어와 있냐면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레이즈를 쓰면 지워져요.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시죠. 트림. 자,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엣지가 있네요. 엣지를 누르면 익스텐드와 노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노 익스텐드를 쓰시길 바랍니다. 익스텐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입니다. 제가 익스텐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이게 왜 트림이 됐냐면 이 선이 연장된 겁니다. 이게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트림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엣지, 노 익스텐드. 안 잘리는 거 보이시죠? 익스텐드로 놓으면 얘가 연장이 돼서 그러니까 경계 연장이 돼서 잘라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엣지는 노 익스텐드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익스텐드를 볼까요? 자, 아니, 트림에서 모두 눌러서 퀵 모드로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익스텐드. 익스텐드도 마찬가지로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한 구간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익스텐드 드래그 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뭐 펜슬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그리셔도 되고 하나씩 클릭해도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트림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 두 개 있죠.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오소 모드라고 합니다. F8 키고요.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선을 이렇게 수평으로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직교좌표예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폴라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요 옆에 버튼을 누르면 각도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45도로 저는 지정해 놨고요. 라인. 그러면 이렇게 45도마다 추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추적되는 만큼 따라서 선을 이렇게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시죠. 크기를 보니까 80mm씩 돼 있네요. 자, 라인. 자, 이렇게 그냥 방향을 맞추고 숫자를 쓰는 겁니다. 80. 그리고 엔터.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숫자를 써요. 200. 이런. 다시. 자, 방향 지정해 놓고 숫자를 써요. 200. 그러면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선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50. 그러면 커서를 향해서 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교를 맞추고서 80 좌표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참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 쿼드란트도 되고, 미드도 되고, 미드 포인트도 되고, 인터섹트도 되고. 자, 편하게. 자,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자, 다시 한번 라인 쿼드란트로 연결하고요. 클로즈. 다시 라인. 네. 클로즈. 다시 서클. 네.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TTR. 접하고, 접하고. 아니네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